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이걸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가상의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관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분석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특정 인물 비판에 정부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정책을 확 바꿨다. 네, 그렇죠. 마치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같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던데요.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여러분이 주신 그 분석 자료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요. 이 분석이 제시하는 정책 내용, 배경, 영향 전망까지 그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시각을 여러분께 좀 명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그 분석이 말하는 정책 발표 직전 상황, 이거부터 좀 볼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 0.4%, 일부 지역은 1%씩 올라서 연간으로는 거의 50% 폭등 조짐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그때 매물은 확 줄어들고요. 아, 매물은 없고. 네, 집값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만 엄청났다는 거죠. 그야말로 폭등 직전이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에서는 그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고 봤어요. 과도한 대출 증가, 이걸로 딱 짚었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 또 받아서 집 사고 이런 식으로요. 비정상적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본 거죠. 하루에 2, 3천억씩 대출이 들었다니, 그러니까 이 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과잉 유동성, 이걸로 정확히 봤다. 이걸 되게 강조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은 그걸 첫 번째 특징으로 꼽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대책도 정말 속도랑 새로움, 이게 핵심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분석에 따르면 이게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과거에 없던 방식으로 나와야 효과가 크다, 이런 판단이었다는 거죠. 은행 쉬는 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일부터 시행, 이 속도 전에 다들 놀랐다는 반응을 전하고 있어요. 와,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 그 분석 자료 통해서 하나씩 좀 보죠. 제일 눈에 띄는 게 대출 규제 방향을 바꾼 거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틀었다면서요. 은행들한테 직접 하반기 대출 총량을 50% 줄여라, 이렇게요. 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아주 직접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정부에서 공급했던 그 정책 대출 있잖아요. 100조 원 규모. 아,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이런 정책 대출을 축소하겠다. 이게 사실 무주택자분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석에서는 이걸 집값 안정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쉬운 대출은 어차피 갈증해서 안 되는 바닷물 마시는 것 같다, 이런 비유까지 들면서요. 그리고 1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추가로 집 살 때 이때는 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 대출빵이라고 표현했네요. 네, 대출빵. 주담대 만기도 최장 30년으로 묶고, 그리고 실제 전세 사는 사람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줘서 그 갭 투자 막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갭 투자 차단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분석이 또 주목하는 게 주택 가격이랑 상관없이요. 주담대 한도를 딱 6억 원으로 묶는 상한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6억 원이요? 그럼 예를 들어 30억짜리 집이라도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네,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야, 정말 강력한 대책들인데요. 이 분석은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시장 안정시킬 거다, 이렇게 꽤 긍정적으로 보나 봐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분석에서는 이른바 빚내서 집 사는 시대, 이걸 끝내고 진짜 실수요자 위주 시장을 만들려는 방향이다, 이걸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당장은 무주택자분들 불만도 터져 나올 거고, 언론에서도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니 양극화 심하니 이런 비판 나올 거라는 예상도 하겠죠. 당연히 합니다. 분석도 그런 비판을 예상하는데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게 서민한테 더 중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진보 정부로서는 최초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성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요? 근데 이 분석 자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과제로 부동산 세금의 공정성 문제를 딱 던지던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부동산 양도소득세율하고 근로소득세율하고 비교해보면 양도세율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아, 분석 자료에서 든 예를 보면 3년 동안 시세 차익을 한 7억 2천만 원 얻었다고 쳐요. 네. 세금이 11%, 한 8천만 원 정도래요. 그런데 같은 돈을 노동으로 벌면 세금이 20%가 훌쩍 넘는다는 거죠. 낸다. 그렇죠. 분석은 이게 뭐 징벌적 과세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냥 공평 과세의 문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 안 해주는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고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자. 그러면 투기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유튜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정부의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그 배경과 내용, 또 분석이 제시하는 향후 과제, 공평 과세 문제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은요,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흐름, 이걸 딱 끊어내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여기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분석에서 제시된 이런 급격한 정책 변화가 정말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죠. 소득 종류에 따른 세금의 공정성 문제. 이게 부동산 시장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좀 어떤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